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유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을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법관으로서 훌륭한 판결도 많이 내시고 참 훌륭하게 업무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특유한 경력이 하나 있네요. 법원장을 두 군데 하시다가 다시 부장판사로. 그렇습니다. 법조신문을 보면서 2005년인가요? 수원지방법원장이 후배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 직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보통 법관들이 이 자리를 다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법원장 하면서 퇴임하고 변호사 하기를 희망하는데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다면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죠. 한 3년 전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와 평생법관제가 시행되어서 네. 점점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 또 아이러니합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때 19대 국회 당시인데 전국에서 투표율이 꽃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52.4%로. 네. 근데 문제는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동료 홍보비가 9,900이 잡혀 있었는데 전부 다 썼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전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명할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유권자를 우롱한 거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9,900만 원의 관련 홍보비를 다 소진하고 투표라 해놓고 본인은 투표하지 않았어요. 최종 책임자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잘못된 거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도 이런 형태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웃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선거가 이루어지는 판결을 보면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이고요. 기초선거관리위원장도 하셨고 광역선거관리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딴 분보다는 피부로도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선관위는 사전적으로 선거운동 예방 안내를 해야 하고 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맞게 법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려 할 때 이게 법적인지 불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데 그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선관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알쏭달쏭한 유권 해석, 예를 들어 의원실에서 질의를 해도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답변이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민 정치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유권 해석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 유권 해석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거나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그 후에 확정된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이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권 해석, 통일적인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통일적인 유권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질문이 요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법률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자주 접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공직선거법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법조항을 하나하나씩 빼고 놓고 추가하고 하느라고 국민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법, 그대로 말 그대로 누더기법입니다. 인정하시죠? 공직선거법이 규제 위주로 흐르다 보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법 정비되지 않은 규정이 자체가 많은 누더기법이기 사실입니다. 때문에 네. 일목요연하게 법 체계를 정비를 통해서 일반 유권자나 유권 해석자들이 그런 이중 삼중의 또 다른 그 유권 해석을 내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 요지 질문입니다. 따라서 임기 중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해 정말 큰 노력을, 큰 경험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이 질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말씀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소투표 부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헌법상의 직접선거를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은 행위인 대리투표에 대해 선관위의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 그래서 오히려 대리투표를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8대 대통령 선거, 제6회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로 88건이 적발 조치됐었습니다. 그런데 88건 중 43건이 경고하였습니다. 경고 조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이장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5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가족의 거소투표 신고를 대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지역선관위원장을 여러 번 하셔서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법처리 경향에 비춰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31건 중 24건이 기소됐는데 이 중 1건이 집행유예였고 22건이 벌금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선관위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사안에서조차 형량이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후보자는 판사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우선 공감합니다. 거소투표에서 여러 가지 대리투표나 비밀침해 등 선거의 공정을 행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 안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또 투표 당일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선거 부정이 없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행 단속, 홍보 이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광역단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이 중앙선관위가 진두지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미 후보자께서는 이런 직책을 전부 다 경험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이 중앙선관위에 가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로 이 부분을 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후보자 입장에서 인사청문을 받으러 오신 그 뜻이 같이 함께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있어야 엄정하게 대처하잖아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조차
상당수가 벌금형에 한 명만 집행유예 받고 나머지가 다 벌금형에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고 말았어요. 이 부분은 법령 미비 아닌가요? 법령을 어떻게 정비해서 이 부분을 발권세원 하겠느냐? 그 점도 제가 검토해보고 위원이 되면 위원회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런 걸 아주 검토 기초와 광역을 선관위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검토 지금 여기 와서 검토한다는 건 말이 조금 그 선관위원장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던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법관의 입장에서 정말 성공한 법관이었다 이렇게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관위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 입장에서 지방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50점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시민한테는 투표라고 9,900만 정작 본인은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물론이고. 이런 걸 비례해 볼 때 이 선관위원으로서의 준비된 선거관리위원은 아니다. 또 준비되지 않으면 또 그 자리에 가봤자 자리만 채우는 선관위원 역할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이 너무 단조롭고 틀에 맞춰서 이제 까짜가 그것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겁게 들어가요. 그다음 질의는 상당히 무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죠.